여기 오늘은 초등학교 우리 선생님을 좀 뵈러 왔습니다. 안녕하세요. 안녕하십니까. 네. 저는 지금 경기도 김포시에 있는 대곡면에 위치한 수남초등학교라는 곳에 근무하고 있는 교사 박운곤이라고 합니다. 여기가 뭐 시골이죠? 네, 여기는 김포 관내에서 그 면단위 지역으로 이제 6학급 그리고 병설 유치원 합쳐서 7학급 있는 되게 적은 거죠. 그러니까. 네, 작은 학교에 속합니다. 뭐 이제 선생님 일단 뭐 어떻게 선생님이 되었고 계기랄까? 그리고 선생님이 걸어온 길, 그거 한번 뭐 이렇게 잠깐이나마. 네. 저는 일단 원래 뭐 교대를 가려고 해서 간 건 아니고 저도 이제 어머님이 이제 대학 갈 때쯤에 교대 가서 선생님 하는 거 어떠냐고 이렇게 약간 추천을 해주셨어요. 이제 저한테 교대에 진학을 하게 됐고. 그래서 교대 4년 하고 임용 봐서 이제 선생님이 됐고, 선생님 된 후에 근무를 하다가 군대를 또 이제 갔다 와야 돼서 군대를 다녀온 다음에 다시 복직을 해서 지금까지 선생님을 하고 있는. 힘든 기억들이랄까? 애로사항.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그 2019년, 20년 넘어올 때 큰 일이 한 번 있었어요. 제가 여기보다 더 큰 학교 있었을 때인데 거기서 이제 학폭이 벌어졌고, 학폭이라는 게 가해자랑 피해자가 있기 마련인데 요즘 학교에 와보면은 가해자가 없어요. 둘 다 서로 쌍방 피해자라고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중간에 이제 많은 이제 일을 처리하거나 얘기를 들어주거나 하는 게 선생님인데 양쪽 마음이 다 들 수가 없잖아요. 그렇죠. 네,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한쪽 부모님께서 마음에 안 든다고 저한테 강하게 어필하시면서 결국엔 아동학대로 신고한 적이 한 번 있어요. 선생님 봤었을 때 이 체벌이랄까? 체벌 논란도 되게 크잖아요. 그러니까 이게 좀 어느 정도의 체벌은 필요하다, 아니다. 아니다. 좀 단호하게 아니다. 체벌은 하면 안 된다. 아, 그래요? 네. 저는 그게 결국에 학습이라 생각하거든요. 그 아이가 그러면은 다른 사람 때리면 말을 들으니까 때려도 되겠네? 뭐 내 말 잘 안 들어. 동생이야. 나보다 힘이 약한 뭐 여자야. 그 내 폭력으로 해도 되겠네?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다 생각해요. 그냥 안 합리해요. 체벌은 그 어떤 이유로든 정당화될 수 없다는 걸 많이 느낍니다. 왜냐면은 힘에 의해서, 그러니까 제가 더 성인이고 더 힘이 센 남자니까는 때리면 넌 내 말을 들어야 돼. 이런 식으로 이제 양육이 되고 길러지다 보면은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더 크고 힘이 세지고 다른 아이들보다 더 우월해지는 어떤 권력을 갖고 있던 간에 이 모든 것들이 다 어떻게든 표출이 되는데 그 표출이 정당하거나 올바르게 표출되는 것이 아니라 일방적이게 강압적이게 표출될 수 있다고 생각해요. 그래서 저는 체벌은 불가하다. 체벌은 하지 말아야 한다. 다 이거는 꼭 중요한 거 아닐까? 가장 중요한 부분이 아닐까? 라는 생각을 합니다. 저도 이제 두 아들을 키우는 아빠다 보니까 네. 특히 둘째 같은 경우는 신경이 더 많이 쓰였었어요. 조금 이제 어린 시절에 조금 이렇게 아팠기도 하고 그래서 저는 선생님들한테 의지할 수밖에 없었어요. 제가 잘 알고 있죠. 둘째 아드님 담임이었어가지고 김포 사시잖아요. 제가 잘 알죠. 제가 걸포초에서 선생님 했었거든요. 2022년에 1년 동안 담임했었습니다. 참 좁죠? 할 말이 없네요. 일단 진짜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. 네, 별 말씀을요. 너무 감사해요. 아유, 감사하긴요. 가정에 이제 엄마 아빠니까 네네. 부탁하는 마음이랄까 뭐. 네. 그러니까 저는 그냥 그런 것 같아요. 저도 이제 내 아이가 학교 가서 자기 역할을 잘해주길 바라는 마음. 근데 이제 저는 부모가 돼 보니까는 선생님한테 뭔가 좀 잘 보이고 싶다? 애가 잘 보였으면 좋겠다. 이런 마음은 솔직히 있죠. 그러니까 예쁨 받았으면 선생님이 좋겠다. 우리 애를 좀 좋게 봤으면 좋겠다. 이런 생각은 당연히 있는 것 같습니다. 솔직하게 예쁘고 좀 덜 예쁘고 한 사람이 생기죠. 이게 학생들 전체를 보다 보면. 좀 민감한 질문이신데 이게 민감할 수 있겠다. 네. 솔직히 없다고 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. 근데 저는 정말 제가 아이들한테도 하는 말인데 전 친절한 선생님은 아닌데 저는 친절하진 않아요. 아이들한테 막 이렇게 막 웃으면서 하고 이러진 않지만 되게 공평하게 하려고 전 노력 많이 하는 편이거든요. 그걸 티 안 내려고
근데 저는 내가 별로라고 해서 얘한테 어떤 제재를 가하거나 어떤 막 이렇게 하거나 하진 않지만 그걸 좀 모르게 하려는 그게 좀 있죠. 그 선생님이 어렵게 얘기했지만 네. 사람인데 정말 말 잘 듣고 예쁜 짓 하고 정말 귀여운 친구들도 있을 것이고 네. 조금 뭐 시크하나 어린 친구들도 있잖아요. 네네. 분명히 있을 거예요. 그거는 저는 당연한 거로 봐요. 어떤 사회든 우리가 다 사회라고 봤을 네. 때 교권이 땅에 떨어졌다 이런 게 또 사회 문제인데 네. 근데 요즘 정말 정말 심하죠. 그런 약간 이제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. 일단 그 예전 저 어렸을 때만 해도 선생님이라는 직군이 그래도 많이 좀 많이 배웠다. 이 사람들이 좀 지식인이라는 그게 좀 있었는데 저도 80년대생인데 요 나이 때 대학 안 나온 사람들 없잖아요. 다 대학도 다 나왔고 뭐 직업적으로도 더 그렇고 월급도 더 많이 받고 막 이렇게 하는 그런 지위가 높아지면서 하나의 직업인으로 보는 거지 이 사람을 더 뭐 존경해줘야지 뭐 더 우대해줘야지 이런 거는 많이 좀 없지 않나? 걔네 얼마 벌어 막 이러면서 그런 말하자면 느낌이 그냥 그러니까 또 물질적인 걸로 많이 치안되다 보니까 더 그런 것도 있고 그러면 또 사교육 이제 공교육이 무너졌다라고 하는데 사교육은 어느 정도는 해야 된다. 사교육 참 한숨 다 나오는데 네, 일단 저는 좀 말씀드리면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이제 교육이 개혁되고 좀 변하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게 저는 입시제도라고 생각하는데 대학이 있고 의체한 약수, 의대, 치대, 한의대, 약대, 수의대 요게 지금 딱 이렇게 항이 포지션 돼 있고 이렇게 입시가 서열화돼 있고 어떻게 일정 과에 몰리는 현상이 계속 되는 입시제도 하에서 과연 교육이 사교육의 힘을 빌리지 않을 수 있을까? 저는 그렇고 싶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. 그러니까 이게 뭐 계급화처럼 뭐 네. 뭔가 나누더라고요. 그러니까 이게 저는 게임이랑 비슷하다고 생각해요. 게임에서도 어떤 계급이나 레벨 올라가기 위해서 일정 시간을 쏟거나 일정 시간을 쏟지 않을 거면 돈을 써야 되는 형태로 가고 있잖아요. 탑티어 막 이런 것처럼 가는 것처럼. 네. 근데 이게 너무 보편화되어 있고 너무 일반화되어 있는 형태가 된 거죠. 아이가 나는 꼭 의대를 가서 의사가 되고 싶다는 욕구가 크고 그거를 해낼 의지와 그런 힘이 있고 노력을 할 수 있는 여력이 있다. 그 집에서도 그걸 서포트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저는 사교육 받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게 아니라 일률적으로 옆에 아이도 가고 뭐 앞집 아이도 가고 해서 한다? 이건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하죠. 근데 이 고민이 제가 지금 초등인데 초등에서 고민한다고 될까? 중등에서 전혀 바뀌지 않고 지금 대학교는 완전히 입시화 되어 있는 상태에서 이게 과연 변할 수 있을까?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하긴 합니다. 그리고 교사가 되기 위한 마음가짐 또 중요할 것 같은데 한번 말씀 주세요. 이 교사라는 직업이 꼭 보시면은 수업만큼 또 그 외에 행정 업무도 많이 처리하고 있거든요. 그 일과 시간이 1시 반에 끝나고 2시 반에 끝나도 나머지 퇴근 시간까지 계속 일과를 처리하고 사람과 많이 접하는 직업이다 보니까 또 아이들도 접하지만 학부모님도 접하고 그래서 조금 관계라든가 다른 사람과 이렇게 말하는 의사소통? 저도 그게 좀 잘 안 되는 편이긴 한데 그거를 좀 많이 생각하고 들어와야 되는 것 같아요. 마지막으로 요 학부모님들한테 네. 저희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는데 한번 바람 한번 말씀 주세요. 주변 분들이 저한테 이제 어떤 선생님이 좋은 선생님이냐고 물을 때 제가 항상 하는 말이 뭐냐면은 좋고 나쁜 선생님은 없다. 그냥 내 아이와 이 선생님과의 합이 잘 맞는 게 제일 중요하고 그 사람이 좋은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을 많이 드리거든요. 저 같은 경우도 우리 반에 오기 전에 얘가 되게 문제아라고 해서 왔던 친구들이 몇 명 있었어요. 근데 저랑은 전혀 문제 없이 1년 동안 잘하고 갔거든요. 저한테는 그 아이의 그 문제라고 했던 것들이 문제가 안 된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 어떤 색안경을 끼고 먼저 선편견으로 보시기보다는 이 사람하고 내 아이와의 그 합이라든가 그 성향을 먼저 좀 파악을 먼저 해보는 게 좋지 않을까. 그리고 이제 그 파악이 좀 되는 시간이 있으니 그 시간만큼은 좀 기다려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죠. 교사도 학교에 3월에 올 때 굉장히 떨리고 불안하고 그렇습니다. 부모님도 마찬가지일 걸 생각하고 학생도 마찬가지로 생각해요.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교에는 와야 되고 또 학교에 와서 또 배우고 익히는 게 있으니 학교에 즐거운 마음으로 기대하는 마음으로 학교에 와서 즐겁고 행복하게 지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해봅니다.